자, 우리 주식정보통 구독자,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주식정보통 인사드리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오늘 하루 다들 잘 마무리하셨습니까? 저는 지금 현재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이 3월 18일 밤 9시 22분에 또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. 자, 오늘도 저도 드디어 하루가 끝났습니다. 이게 항상 애들을 재우고 나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 시간에도 영상을 찍게 되는 것 같아요. 진짜 아이 둘을 키우는데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애들 재우는 게 힘들어집니다. 안 잘라 그러고 막 그러다 보니 막 완전히 힘들어요. 용을 써야 돼, 용을 써야 돼, 진짜. 어쨌든 이제 뭐 애들을 잘 재웠고요. 저도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주식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 또 이렇게 책상 앞에 앉았는데 요즘 시장이 되게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. 이제 계속해서 코스피도 저항대를 뚫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제 정부의 부양 의지가 되게 강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시장에서도 이제 우리가 당연히 뭐 어떤 종목이든 매수해도 다 수익 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. 근데 이런 시장일수록 오히려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면서 정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만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더욱더 많은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가셔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. 자, 그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시면 되는지 요거를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요. 자, 여러분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바로 또 영상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.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슈는 바로 요겁니다. 자, 보시면은 이제 추경이 3월 말에 편성이 될 거고 이제 그 추경이 최대 20조 원 규모까지도 편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어요. 아무래도 이제 추경이라는 게 한번 딱 진행이 되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돈이 풀린다 라는 이런 효과와 굉장히 또 유사한 이런 효과들을 가져오게 되는데,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요번에 추경은 되게 좀 다행인 게 이제 원래 기존에 추경을 하게 되면은 그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이제 가져온다는 뜻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라가 빚을 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빚을 나중에 또 우리가 갚아 나가야 되는 이런 식으로의 추경이 계속해서 지속이 됐었었는데, 지금 요번에 진행을 하는 추경은 이제 빚을 안 줘도 된답니다. 왜냐하면 요번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등을 비롯한 이런 우리나라 기업들의 매출액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잖아요. 그렇죠? 근데 이제 매출액이 올라가게 되면 뭐가 많이 거치죠? 법인세가 많이 거쳐요. 그래서 요번에 이제 거쳐지는 요 법인세만 하더라도 이제 2026년도에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법인세가 64조 원 정도가 거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, 요번에 25년도에도 여러분들 반도체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역대 최대를 기록을 하면서 여기에서 들어온 법인세로 이 추경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제가 들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하는 이 추경은 너무나도 다행히 우리가 빚을 지을 필요가 없이 하는 추경이다 라고 했을 때는 정말 좋은 추경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, 그럼 여기에서 이제 돈이 풀리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부작용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 그런 돈이 풀리는 양적 완화가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어쨌든 이제 우리는 이렇게 추경이라는 얘기가 딱 떠오르게 되면은 항상 뭘 생각을 해야 된다? 이 추경 때문에 분명히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. 요걸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. 자, 그런데 추경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말 그대로 돈을 이제 추가적으로 더 이제 뭐라 해야 되죠? 완화를 시켜서 양적 완화를 시켜서 사람들이 이제 요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추경이기 때문에, 그럼 이 민생 안정이라는 요 카테고리 안에 도대체 어떤 종목들이 주가가 올라가게 될까?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. 이런 걸 우리가 제대로 생각을 하려면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나라에서 돈을 풀어주게 됐을 때 내가 보통 어디에다 돈을 쓰는가, 이런 여러분들 사회적인 요소들을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.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뭐 기본소득 같은 거를 이제 지급을 했을 때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여러분들 뭐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뭐 코로나 때 여러분들 이렇게 뿌렸었던 이런 여러 가지 코로나 지원금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돈을 어디다 많이 썼는가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. 자, 근데 그런 돈들이 항상 풀릴 때마다 여러분들 돈이 굉장히 많이 이동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편의점이었습니다.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뭐 이마트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돈을 많이 쓰지 않겠느냐라고도 얘기를 하긴 하지만, 뭐 예를 들어서 나라에서 이제 돈을 뿌리게 되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포인트 형태로 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. 그쵸?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경기도를 살기 때문에 경기 지역 화폐라고 하는 이제 그 화폐에다가 돈을 넣어주는 그런 식이고, 그러면 이 경기 지역 화폐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곳에서만 이걸 사용을 하게 되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밥집이라든지 아니면 뭐 술집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
내가 돈을 많이 쓰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? 이제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나게 되는 건데 그럼 결과적으로 이마트나 이런 쪽에서는 경기지역 화폐 이런 걸 쓸 수가 없게 돼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마트는 이제 상대적으로 매출액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요번에 또다시 추경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양적 완화가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돈을 또 어디다 많이 쓰느냐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런 쪽 뭐 밥이나 술이나 시장 이런 쪽은요 솔직히 관련되어 있는 이런 관련 주식이 없어요. 근데 또 사람들이 어디다 돈을 많이 쓰는가를 찾아보다 보니까 편의점에다 돈을 되게 많이 씁니다. 편의점도 이제 하나의 여러분들 그 경기지역 화폐 등을 비롯한 마일리지 이런 것들이 사용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편의점의 매출액이 그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거든요. 그러면 우리는 이제 편의점 관련주를 지금 좀 슬슬 살펴봐야 될 때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의 편의점 관련주는 두 개가 있죠. 자 GS 리테일이라는 회사와 이제 BGF 리테일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있습니다. 근데 저는 솔직히 이 두 회사 중에서 더욱더 끌리는 게 뭐냐면 BGF 리테일에 저는 조금 더 이제 끌리더라고요.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 그 GS 리테일과 BGF 리테일이라는 회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좀 비교를 해볼 건데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BGF 리테일이라는 회사의 영업이익이 2026년도에 2,750억이 나올 거다라는 컨센이 있고요. 그리고 2025년도에도 이 회사가 2,500억 정도의 이런 영업이익을 벌어들였습니다. 그쵸? 그랬는데 이 회사의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2조 1,000억 원 정도가 되고요. 자 이거는 그럼 몇 배 정도의 멀티플을 주고 있는 거냐라고 한다면은 거의 한 8배 정도의 멀티플을 주고 있는 거다 혹은 9배 정도의 멀티플을 주고 있는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 근데 이제 GS 리테일을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되면은 GS 리테일의 지금 BGF 리테일과 상당히 좀 이렇게 영업이익이 되게 좀 비슷하긴 한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을 얼마를 평가하고 있다 여러분들 1조 6천억을 평가를 받고 있어요. 그러면 이 회사는 지금 현재 멀티플을 솔직히 한 7배 요 정도만 주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만 보면은 GS 리테일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거든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매출액 대비해서 나와주는 영업이익의 이런 영업이익률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자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고정비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상 영업이익률이 여러분들 2%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. 근데 그에 반해서 지금 현재 BGF 리테일이라는 회사를 딱 보시게 되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영업이익률이 거의 한 3%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.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이 GS 리테일에 좀 많이 밀리긴 해도 그래도 영업이익이 지금 GS 리테일과 상당히 좀 유사하게 나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회사가 훨씬 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당연히 BGF 리테일이라는 회사를 우리가 조금 더 매수하기가 좋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마침 또 차트도 좋아요. 자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던 하락 추세가 돌파가 되면서 횡보가 나왔고 얼마 전에 이 횡보 박스를 이제 돌파를 한 다음에 눌림목을 주고 이제 딱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좀 부담 없이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거든요. 그러면 얼마 전에 이제 전쟁 때문에 급락이 나왔었던 이 저점 라인을 정말 이제 절대적 지지 라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대략적으로 지금 그 가격대가 얼마다 여러분들 11만 1,900원이 되고요. 자 그럼 저는 이 종목을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한 11만 9천원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여기서 이제 1차 매수를 할 거고 요 11만 9천원부터 11만 1,900원까지는 우리가 분할 매수로서 대응을 해나가면은 주가가 여기서 왔다가 바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조금 더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든지 두 가지 시나리오가 분명히 나오게 될 거예요.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요 추경이라는 이슈를 통해서 짧게나마 이제 수익을 좀 볼 수 있을 거고 이제 목표가는 솔직히 그렇게 높게 잡지는 않습니다. 이제 단기간에 우리가 수익 보고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한 13만 5,600원 요 정도까지만 우리가 목표가를 잡아보게 되면은 단기간에 또 수익 볼 만한 이런 지금 매매를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이제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자 저는 내일 또 이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